안녕하세요. 경제지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의 워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5년 5월 14일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완화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워딩입니다. 일단은 어떤 회담이 있었는지,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제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날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10%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추가로 10%를 또 부과해서 총 3월 4일부로 총 20%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율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4월 2일에 중국 측에 이 20%에 플러스 34%를 추가로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25년도 5월 14일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이미 20%는 발효된 상황인데 4월 2일 날 34%를 추가로 발효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24%를 삭감하는데 그거는 90일만, 그리고 나머지 10%죠. 34% 중에서 10%는 확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34%를 에서 10%만 추가 관세가 확정이 된 건데, 그 24%를 24%는 삭감이 됐죠. 그래서 10%는 관세인데 그 이전에 20%가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10% 요번에 발효된 거랑 이전에 발효됐던 20%를 합쳐서 최종 관세율은 30%가 됐습니다. 기존의 20%에서 이번에 10%가 된 거고 추가된 거고 총 30%인데, 다만 여기서 24%를 줄였는데 이거는 90일만 이후입니다. 그래서 90일 이후에는 이 24%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54%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그 이전에 4월 8일, 4월 9일 날 뭐 50%, 41% 부과하겠다, 이 부분은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존의 20%에서 10%만 확정돼서 30%지만 90일 이후에는 54%로 올라간다. 이게 미국의 요번에 회담한 결과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미국이 4월 2일 날 34%를 발효하니까 똑같이 34%를 발효했습니다. 4월 4일 날. 4월 2일 날 발효하니까 4월 4일 날 발효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24%는 삭감됐는데 이건 90일만 유효하고 10%만 확정이 돼서 결국 10%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90일 이후에는 이 24%가 회복이 돼서 34%가 됩니다. 추가로 50% 4월 9일 날, 4월 10일 날 41%는 마찬가지로 철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중국에게 관세율을 30%가 됐는데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을 10%로 결정했어요. 다만 이것은 90일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센트도 몇 주 내에 다시 더 포괄적인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5월 12일 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145%까지 올리겠다, 125%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거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90일 기간이지만 앞으로 90일 이후에 조금 사폭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이것이 요 원문의 분석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10년물 금리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시 내려갔는데 왜 올랐느냐? 14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은 이 14일 날 시행하기 전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 분쟁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 부분은 원유의 수요에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미국의 핵 협상을 위해 이란 제재를 강화한 부분, 이란 석유 수출 지원 20여 개 기업에 제재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원유 유가 상승을 만들어냈죠. 똑같이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에 연동하는 10년물 금리도 녹색깔도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5일 날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어났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은 정상 간의 협상은 아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19일 날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전화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국제유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역 회담 이후 무역 분쟁 긴장 완화에 대한 그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모습이 때문에 올라왔지만 미국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을 완화시키고 원유 생산을 높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유를 낮추고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물가를 낮추고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베센트가 미국 의회에 지금 8월 전에 부채 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지금 로이터 5월 9일 날 발표한 건데 8월 전에 정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부채 한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부채 한도가 36.2조 달러입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한도 36.1조를 0.1조 정도 초과된 상태예요. 한도보다 지금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기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베센트가 미국 의회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빨리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8월 전에 미국의 디폴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좀 더 계속 팔로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
회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 이 분위기, 무역 회담이 완화되는 분위기와 앞서서 지금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노란 색깔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위험 채권의 수요가 높아질수록 위험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힐드에서 3개월물 금리, 그러니까 기준 금리의 영향을 뺀 순수한 하이힐드 금리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하이힐드 채권, 순수한 하이힐드 채권 가격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도 올라가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채권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똑같이 S&P 500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것은 NAAIM 넘버입니다. 액티브 매니저들의 설문을 해서 그 2주간 이동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매니저들에게 설문을 해요. 지금 너희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느냐. 그 설문값의 2주간 이동평균값은 지금 5월 7일 81.06%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액티브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80%에 상당하는 부분을 위험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설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 부분은 AAIR 인베스터 센티멘트 서베이인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6개월 후 전망에 대한 설문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루시라고 답한 부분이 이 5월 7일 날 29.4%, 5월 14일 날 35.9%를 달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6개월 전망이 블루시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위험 자산의 투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은 인도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검은 색깔은 인도의 월 세일 프라이스 인덱스 인플레이션의 YY 값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월 세일 이 회색깔은 도매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보편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게 도매물가 지수가 원자재, 중간재, 농산물, 에너지 그리고 굉장히 선행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3월 비해서 3월에 2.05였는데 4월에 0.85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물가 지수도 내려가고 있고 도매 물가 지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기준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인도의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양적 완화 국면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인도의 증시의 투자 기회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매 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편으로 지금 인도가 그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농산물에 대한 그런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부분이 도매물가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협상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인도의 주식 투자 기회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회담은 일단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관세율을 30%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10%로 다만 90일 이후에는 미국은 54%가 되고 중국은 90일 이후에 미국을 상대로 관세율은 34%가 됩니다. 그리고 몇 주 내에 다시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나타내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완화되는 분위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최근에 크루드 오일과 미국의 금리는 올라왔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유가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10년물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부채 한도 확대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 선호 지표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인도는 물가와 기준금리가 상당히 내려가면서 투자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